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을 소개할 책은요, 브랜드 마케팅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조세현 교수님이 지었어요. 이 책은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공부하는 분들도 좋고, 또는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도 영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일상이 다 마케팅이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가 그래서 이 물건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 물건을 샀구나 라는 거 아는 거. 예를 들면 게임을 하는데 그냥 게임 규칙을 알아야 더 재밌잖아요. 규칙을 모르고 보면 하나도 재미없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규칙을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꼭 야구 선수들만 공부할 게 아니라 야구를 좀 공부하면 일반인도 즐길 수 있듯이 마케팅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이 또 마케팅이고 자기를 소개하고 소비하게 하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마케팅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 표현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인이 봐도 도움되는 책입니다. 우선 책 안에는 소설처럼 앞부분에 각 장마다 소설도 있고요. 그 뒤에 그 소설에 연관된 마케팅의 이야기가 있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세현 교수님이 본인 본명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연주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또 항상 주인공이 있으면 또 그 반대되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에서 정국이라는 친구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영준이라는 친구도 나옵니다. 일단 연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연주는 누가 봐도 드라마의 주인공이네요. 똑똑하고 착하고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입사를 해서 마케팅 회사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는데 또 고난도 있어요. 동기가 자기 프로젝트를 몰래 빼가서 자기 걸로 발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억울하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참 이야기도 재밌고, 그 뒤에 그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또 마케팅에 대한 상식도 재밌습니다. 파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사의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할리 데이비슨의 충성 마케팅, 진짜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할리 데이비슨 로망이죠. 성능으로 보면 일본의 혼다 또는 BMW, 독일의 BMW 오토바이가 훨씬 좋은데, 할리 데이비슨은 연료도 많이 먹고 시끄럽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다 마케팅이죠. 마켓 3.0 시대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마켓 4.0 시대가 왔어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온 거죠. 온 오프라인 구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이 새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4.0에서는 포용적이고 수평적이고 사회를 사회적으로 봅니다. SNS를 이용해서 브랜드와 소비자는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고요. 광고 효과를 친구, 팬, 팔로워 등에 기대합니다. 또 제품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나오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영향력을 가진 집단 또한 달라졌습니다. 자, 마켓 3.0 시대에는 연장자, 남자, 도시인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요, 젊은 여성, 네티즌이 더 큰 구매력을 갖고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광고학회 세미나를 가서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이죠. 그 마케팅 성공 사례를 직접 그 상무님한테 들었어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점을 내려고 할 때 다들 반대했답니다. 이 여의도의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백화점이 돌아간대요. 근데 인구가 3만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의도는요, 주말만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백화점을 낸다. 게다가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근데 과감한 선택을 해요. 그 마케팅 상무님이 보통 그 백화점 면적의 70%를 매장으로 하는데 과감하게 50%, 그러니까 30%를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50% 이상을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고 매장 공간은 50%밖에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들어요. 또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박이 났습니다. 백화점에 지금 오는 고객의 지금 20, 30대의 매출이 보통은 20% 정도인데 지금 50%를 넘고 있답니다. 젊은 층을 잡은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그 비대면으로 가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어? 다른 뭐 롯데라든가 신세계는 정말 그 투자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현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그랬더니 예상 매출보다 150%를 지금 달성하고 있답니다. 목표 매출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많이 갔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반사로 좀 만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즐기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 30대 여성들은 아무래도 그 욕망이 더 크겠죠. 겁도 좀 덜 하고요. 이들의 소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세계나 롯데도 지금 따라하고 있다. 새로 이렇게 백화점을 런칭할 때 더 현대 서울의 것을 따라하고 있답니다. 또 이름도 참 잘 졌어요. 더 현대 서울. 이 이름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외부의 브랜드 마케팅 회사에 맡겼던 2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게 그냥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의도점이라고 하면 여의도 사람만 올 것이다. 근데 더 현대 서울이라는 거를 이제 내부 공모를 통해서 30대 팀장도 이 상무가 마케팅 팀장도 30대를 앉혔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사내에서 나왔대요. 임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는데 이 마케팅 상무님은 끝까지 물어붙여서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왜? 서울이 지금 뜨고 있고 세계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옛날에는 뉴욕, 도쿄였는데 지금은 서울로 좀 뜨고 있거든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만든 광고도 굉장히 떴죠. 누구나 서울에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뒤에다 붙인 겁니다. 더 현대 서울. 그래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서울을 꼭 오고 싶어 하고 서울에 왔으면 현대백화점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지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더 현대 서울에 오는 고객의 20%는 근방 사람들이고 80%가 원거리 고객이더라. 심지어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KTX를 타고 또는 차를 갖고 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켓 4.0 시대에 이 젊은 층을 잡아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0 시대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룹은 이제 대상그룹의 미원 이야기를 해요. 1956년에 이렇게 오래됐군요. 70년 가까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96%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감미료 하면 미원을 떠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야, 미원 넣었어? 미원 넣었어? 이 감미료 브랜드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지금도 연간 매출이 291억 원, 2018년 기준입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에 이어서 2위에 달하는 범접 불가능한 장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 파워는 쉽게 얻는 거 아니죠. 대상그룹의 창업주인 고 임대홍 회장은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제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몇 년 동안 노력했고요. 국내 최초의 조미료 공장을 설립해서 마법의 가루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브랜드 로열티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조미료 시장에서 3위 안에 드는 인기를 고수하고 있대요. 또 정식품 배지멜에 대한 이야기, 또 팔도 비빔면. 야, 요 팔도 비빔면, 이거 대단하죠. 비빔면의 힘. 다른 회사들도 이 비빔면을 출시했는데 이 팔도 비빔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2장 들어가면 점장을 보는 엘마티에스의 소동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요약을 하면 포장을 한 과대 광고를 한, 그러니까 마트가 갈비 세트를 너무 과대 광고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크레임이 들어온 걸 연주가 보고 힌트를 얻어서 윤리 마케팅에 대한 보고서를 내서 사내에서 1등을 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마켓 4.0 시대는 윤리적인 브랜드, 자본주의 4.0 시대다라고 하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화장품이 요즘 트렌드로 떴죠. 사람들이 요즘 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 마케팅, 이 책에는 없지만 좀 착한 회사,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터넷상에서도 착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진라면이죠. 진라면. 일부러 오뚜기가 세금도 다 내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진라면을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착한 회사, 착한 기업에 대한 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우리 고객들의 시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들이 알려져 있고, 또 LG 같은 경우도 뭐 착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좀 오히려 광고나 마케팅을 좀 바보처럼 한다. 삼성에 비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세돌 구단한테 그렇게 후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이셔츠에 조그맣게 보일랑 말랑 그 홍보 한번 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신의 한 수였다. 네티즌들이 그걸 알면서 참 착한 기업이다. 바보 같은 기업이다. 그 LG 같은 경우도 몸 구본모 회장이라는 그 GS와 LG와의 갈등이 없잖아요. 삼성만 해도 좀 갈등이 있는데, 이 가족들 간의 갈등이 적은 인화, 또 그룹의 모토 자체가 인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호감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자, 복지기업 구글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 책은. 자, 3장 들어가면 마케팅의 딜레마, 윤리와 이윤 사이. 그러니까 윤리를 따를 것이냐, 이윤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윤을 따르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또 동물 실험을 해야 된대요, 거기는. 그래서 또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없어서 동물 실험을 했던 브랜드들, 이것도 알려져가지고 불매운동을 하고 손님들이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중국 시장을 버린다는 게. 근데 과감하게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버린 업체들도 분명히 있죠. 우린 그걸 알아볼 수 있고요. 쭉 넘어가서 요 얘기 재밌네요. 선한 마케팅, 오동통. 오동통에 대한 얘기, 다시마. 농심의 너구리와 비슷한 제품 오뚜기에는 이제 오동통면이 있잖아요. 또 오뚜기 얘기네요. 착한 기업. 2019년에 단일라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자, 오동통면은 순위 밖에 있을 정도로 그 격차는 컸습니다. 근데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돼요. 완도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농가에서 다시마가 2,000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 백종원 대표는 군대 선임의 오뚜기 하명준 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명준 회장이 군대 선임이었구나.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완도 다시마를 구매해서 오동통면에 원래 다시마가 한 장 들어가는데 2장씩 넣은 거예요. 어차피 너무 많이 사서. 그래서 엄청난 호응을 얻으면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죠. 착한 일도 하고 마케팅도 성공한 좋은 사례가 됐네요. 자, 4장 들어가면 이제 라이벌의 등장, 타도 연주해서 이제 거짓말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나쁜 짓으로 연주의 프로젝트를 몰래 훔쳐서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넣어갖고 발표한 라이벌이 등장하죠. 이걸 보면서 그래요. 보면 라이벌이 없는 것보다는 라이벌이 있고 뭔가 시련이 있죠. 내 것을 뺏어가서. 저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개발했고 제가 만든 멘트인데 사람들이 뺏어가고. 근데 사실 뺏어간 건 아니에요. 나도 사실 뭐 보면은 어디서 얻어오잖아요. 이렇게 흉내도 내고 모티브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졌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면 되죠.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긴 연주도 그러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신 조세현 교수님도 그런 과가 아닐까. 연주를 본인을 투영시켜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또 뒤에 펭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내 스터디 브랜드 JP, 그래서
또 이제 가상의 브랜드, 가상의 회사에서 실제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런칭하는 거를 실제처럼 썼어요. 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다크서클 가득한 연주의 생활에서 또 그 뒤에 다양한 그 로고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어요.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헬로키티 로고에 대한 이야기, 또 KFC도 그러네요. 여기 이 책에서 알았는데 KFC가 그 로고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좀 뚱뚱하잖아요. KFC 창업주가. 그래서 뚱뚱하니까 비만, KFC 치킨을 먹으면 비만으로 연결될까봐 한동안은 그걸 좀 날씬한 로고로 바꿨다가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갖고 다시 복귀했다 그러네요. 그건 몰랐어요. 또 슬로건 하면 또 나이키의 Just Do It이 떠오르잖아요. Just Do It. 그 슬로건 마케팅에 대한 아주 친절한 소개,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새우깡의 이야기, 패키징, 그 다음에 타이포, 또 컬러, S오일. S오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도 광고학교에서 S오일 전무가 와서 S오일 홍보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S오일만 그룹사가 아니더만요. SK나 이런 거는 그룹사잖아요. 그래서 그룹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S오일은 그룹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단일 회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빨랐다. 우리 노래 기억하시죠? S오일, S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지금은 이제 굿오일, 굿오일을 모티브를 따서 그 오일 모양의 캐릭터, 이미 굿오일이에요. 그래서 굿오일 마케팅을 펼치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갔어요. 광고학회에서 부탁해서 촬영차 갔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상을 기회가 되면 제 유튜브에도 좀 올려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S오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좋죠. 좋은 기름이라는 이게 팍 바뀌잖아요. 이 마케팅의 힘이에요. 좋은 기름. 사실 뭐 그림이 거기서 거긴데 왠지 S오일은 좋은 기름이니까를 10년 넘게 듣다 보니까 일부러 S오일만 넣는 분들도 많대요. 그 좋은 기름이라는 그런 그 인식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콩 프로젝트에 이제 뽑힙니다. 이제 연주가 좀 뽑혀가지고 이제 홍콩 진출을 하는 브랜드에 또 런칭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진짜 내가 이거 책을 보면 연주가 돼서 마케팅을 하는 듯한, 내가 직접 그 직장 생활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첫 번째 이제 와인바 브랜드에 도전하면서 각종 카페라든가 뭐 이런 레스토랑을 가면서 시장 조사하고 느꼈던 것들을 우리 같이 느낄 수 있고요. 로얄티에 대한 이야기,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리 주당이라는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와인바를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이야기 등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은요, 꼭 내가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어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우리 누구나가 사실 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알아야 인생을 좀 탄탄대로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저 김효석이라는 브랜드를 어릴 때부터 계속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팔로워가 지금 한 13만 명이 생겼고, 또 네이버에 검색도 되고, 요즘은 이름이 브랜드인 시대이죠. 또 거기에 설득박사라는 닉네임, 또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 이런 것들도 개인 마케팅이 아닐까, 개인 PR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슬로건을 만들고 또 어떤 로고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살아남는 브랜드 마케팅의 힘 여러분께 권해드려요. 이 책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